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조뱅설전입니다. 오늘은 경기대학교의 조성환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요새 물밑에서 이 미국과 대한민국 사이, 또 미국과 북한 사이, 또 미국과 중국 사이 이런 그 심각한 변화의 조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짚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 어저께인가요? 그 저기 뭐 워싱턴에서 워킹그룹. 워킹그룹이죠. 한반도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관한 한미 워킹그룹이 그렇죠. 이제 발족하겠죠. 얼마 전에 왜 저기 비건 비건 씨가 예, 대북 뭐죠? 네. 그게 실무 책임자죠. 책임 책임자죠. 예, 실무 책임자죠. 예. 대통령을 사실 만나러 왔는데 한국에 왔을 때 왔는데 문 대통령은 어딜 가버렸고 저쪽에 네네. 저 어디야 저기 태양광 발표하러 갔고 네네. 그다음에 외교안보 수석 제끼고 없으니까 실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은 임종석이 만나고 예. 여러 가지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난 뒤에 예. 한반도 대북 정책에 대한 한미 간의 비핵화와 대북 정책에 대한 워킹 그룹을 만들자. 그리고 네. 서로 보조를 같이 하자라고 선언을 하고 난 뒤에 어제 네네. 폼페이오가 1차 회의를 주재를 해서 아마 워싱턴에서? 활동을 예. 그걸 가동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도훈 외교부 예. 이제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본부장이죠. 예, 예. 이게 아마 뭐 차관 보쯤이나 차관 보쯤 되게 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실세가 아닌 그냥 이 실무자 최고 실무자가 간 실무자죠. 건데 예. 그 최고 실무자들 그러니까 저쪽에서 미국 쪽에서 미건이고 네. 그 최고 실무자들에 의한 워킹 그룹 실무 그룹에서 폼페오가 예. 회의를 처음으로 주도를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상당히 살벌한 말을 한 걸로 사실은 굉장히 이게 외교적으로는 전에 언제 그 트럼프가 그 승인을 받아야 된다. 트럼프가 내 승인은 안 승인했어요. 된다. 그러니까 어프루벌. 어프로벌. 예. 그러니까 미국 쪽 승인 없이는 어프루벌 없이는 한국은 하나도 할 수 없다. 네. 이런 그 굉장히 비외교적인 공격적인 언사를 했었는데 그것과 거의 버금가는 언사를 어저께 트럼프가 한 거. 아니 트럼프는 폼페오가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원칙을 정했고 폼페이오는 네네. 이 워킹 그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바로 네. 미국과 협의하라는 이야기는 미국한테 승인 받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 김정은과 문재인 간에는 한 1년 반 동안 한 1년 가까이 지난 1월부터 아니면은 뭐 1년 반 동안 예. 상당히 미국을 따돌리고 여러 가지 뭐 깊은 이야기들, 깊은 조치들이 좀 많이 있었죠. 석탄 문제 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랬다가는 안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어제 우리 저 예비역 장성들이 아주 굉장히 그 비분 관계에서 예. 남북 그 군사 합의서 즉 4.27 그 판문점 선언의 부속 합의서라고요. 셀프 비준했잖아요, 대통령이. 4.27 판문점 선언인가 그게? 4.27 판문점 선언의 예. 부속 합의서가 평양에 가서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게, 그게 이제 예. 남북 군사 합의서인데 예. 그게 이제 NLL 평화수역화 뭐 그다음에 그러니까 합의서 자체는 9월달에 나온 거예요. 9월달에 나온 예, 거죠. 그래서 셀프 비준했죠. 예. 비전했고 그게 발효가 11월 1일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은 이게 유엔사에서는 지금 반대를 한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우리 국내에 저항이 있고 또 뭐 이현주 의원은 그걸 무효화하는 법안을 내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군에서도 그렇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발효 직후 지금 단계에서 비핵화와 남북 관계는 동시에 가야 되는데 절대 그 보조를 우리 정부가 남북 관계, 남북 그 대북 제재 완화든 예. 혹은 남북 교류든 뭐 금강산 재개라든지 뭐 개성공단이라든지 철도라든지 네네. 뭐 여러 가지 있었잖아요. 그런저런 문제 우리하고 협의 없이 안 되겠다. 협의하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라고 폼페오가 어저께 예. 이제 그 회의 마쳐 나와서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했어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회의에서 한 거. 그렇죠. 그러니까 비핵화와 남북 관계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 사이에 다른 소리가 나오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이 모르는 상태에서 한국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한미 간에 이게 굉장히 강력한 단어인데 예. 비핵화와 그 저기 그 남북 관계 교류, 교류 남북 교류에 대해서 예. 한미 사이에 완전히 완벽한 커플링, 컴플리트 커플링이 일어나야 된다는데 커플링이 그런 거예요. 그 저기 그렇죠, 막 그, 그 저기 서로 맞물려 맞물려 같이 돌아가는 걸 돌아. 커플링이라고 예,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이거 공개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냥 뭐 그렇죠. 회의장 안에서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 얼라이언스 아닙니까 우리가? 예. 예? 소위 동맹인데 동맹의 반지 얼라이언스, 반지도 얼라이언스라고 그러죠. 우리가 예. 얼라이언스가 동일한 커플링이 돼야지. 예? 지금 적과 내통하면서 동맹의 커플링을 유지한다. 이거 unbearable. 네, 참지 그러니까 못한다. 그래서 너희 동맹답게 놀아라. 그렇죠. 동맹답게 놀지 않으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런 굉장히 그런 강력한 메시지예요. 그렇죠. 사실은. 회의하면서 사실은 네.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카멜레온 같이 말을 많이 바꾸니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나와서 공개 기자회견에서 네, 예. 한국의 대북 교류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정확히 이야기하면서 워킹 그룹의 태스크는 워킹 그룹의 임무는 바로 이 컴플리트 커플링에 있다. 예, 예. 비핵화와 남북 교류의 진전. 이 두 가지는 함께 가야 된다. 제가 보기엔 저 이도훈 그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굉장히 불쌍한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상대방의 카운터 파트인 비건 이거 무시무시한 사람이거든요. 무시무시하죠. 예. 이게 저기 포드 자동차 부회장했죠. 그렇죠. 부회장했는데 원래 출신이 그러니까 정보 커뮤니티, 인텔리전스 커뮤니티고 그 이 사람이 저기 뭐야 예를 소련 붕괴하고 러시아 동구 붕괴하고 소련 붕괴하고 그거 나중에 그 러시아로 분열되고 이 과정 때 그 동네에서 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정보계통에서. 예. 그러니까 외교관으로서는 참 포멀하고 그다음에 또 관료니까 영혼이 없는 이 디플로마트한테는 비건은 굉장히 버거운 상대죠. 버거운 상대죠. 근데 이제 아마 이것도 미국 쪽에서 국무부 이게 미국의 국무부가 우리 좀 외교부니까 예. 국무부에서 너희 외교부 쪽에 실무자 총책 나와 이렇게 지정을 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예를 들면 서훈이나 네. 혹은 또 누구야 저기 정의용이 이쪽에서 정무진 말고 그런 건 세크터리 말고 그런 종류는 아예 빼고 빼버린 거예요. 빼버리고. 빼버리고 너 실무자라며 실무 외교관 나와. 그래서 이도훈을 불러다 놓고 이도훈을 창구로 쓰겠다는 그렇죠. 거니까 이도훈 씨는 이게 내가 보기에 그 어금니한 대대 빠질 것 같은데 이거 완전히 저기 뭐 임플란트 값 한 돈 1,000만 원 들게 생겼어. 좀 어떻게 뭐 공직에 있으니까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나. 공직에 있으니까 참 자기가 아는 것 해야 되는 것 하고 그다음에 주문하는 것 미국이 주문하는 것 또 우리 정부가 주문하는 것 중간에서 완전히 혹은 갈려버리는 지금 그렇죠. 처지잖아. 이거 불쌍해서 이거 어떡하나. 상당히 뭐 개인적으로 걱정하고 예. 공적으로는 뭐 잘 뭐 자기 본분을 다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야죠. 근데 이게 참 이런 정도가 지금 남북한 문제를 우리가 좀 자꾸 뭐야 미국은 뭐 우리가 아무리 뭐 해도 뭐 그 뭐 우리가 반미를 많이 하면 또 떠나갈 것이다라는 또 그런 이야기도 있고 또 뭐 아무리 뭐 그냥 우리가 난리를 쳐도 반미를 해도 뭐 그냥 있을 거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런저런 현상에 대한 걱정보다도 중요한 어떤 지금 한 2년 사이에 미국의 한반도에서의 역할 그다음에 6월 12일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 이후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예. 국제 정치를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 쓰는 게 현상 유지 정책이라고 하죠. 스테이터스 코어. 스테이터스 코어라죠. 그거죠. 예. 근데 지금까지 사실은 제가 이제 박사과정 학생들하고 세미나를 하면서 몇 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이 한반도와 동부와 세계 전체에 대한 사실 질서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대한 현상 변경 정책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테이터스 거죠. 코어 그러니까, 안터. 예, 예. 지금까지 우리 주한미군 혹은 미국이라고 하는 거는 대개는 처음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의 예, 예. 요구에 의해서 동맹이 만들어지고 그렇죠. 미국은 우리한테 주문한 게 또 다른 전쟁, 즉 공산권의 남하 부분을 막아달라고 하는 대북 억제라고 생각을, 그것도 현상 유지입니다. 네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의 한반도의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부가 예컨대 우리 저 아웅산 사태라든지 예, 예. 굉장히 일촉즉발의 그 전쟁 원인이 되는 여러 가지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안 일어났어요. 예, 예. 그때 결정적으로 미국은 참아라. 지금 현상을 그렇죠. 변경시킬 때가 예, 아니다. 예, 예. 라고 이렇게 해왔는데 6.12 이후에는 미국이 직접 한반도의 질서를 변경하려는 스킴을 가지고 어떤 구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런 시각에서 문제를 보면은 훨씬 새로운 문제들이 포착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은 거슬러 올라가면 네네. 이제 1949년도에 중국 본토가 적화가 되고 그렇죠. 예. 그다음에 1950년 겨울에 이제 그 중공군이죠. 중공군이죠. 중공군이 그때는 우리랑 관계가 중공이니까 예. 중공군이 6.25에 개입을 하고 그렇죠. 130만 명이 들어와서 한 20만 명 죽고 한 40만 명 부상하는 그런 그 살벌한 개입이었는데, 그러면은 개입을 하고 이제 그러고 나서 1953년에 이제 그 아이크죠. 아이젠하워가 예. 그게 이제 휴전 협상이 원래부터 미국이 휴전하자 하고 댕댕거렸었는데 스탈린이 말을 안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54년 봄에 스탈린 죽고 나서 예. 한 4개월 만에 휴전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예. 그때 휴전을 할 때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에 반대를 하고 휴전 협정 당사자에 아예 안 껴버린 거 안 아니에요? 꼈죠. 예. 안 껴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종전선언 당사자도 못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번에 아니 사실은 뭐 최약국은 아니고 당사자라고 하는 국제법적인 이야기는 예. 법적으로는 이야기를 하는데 예. 정치적으로 보면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 최약국도 사실 될 수 있었죠. 북한이 들어갔으니까. 네, 예. 근데 최약국 최약국 그러니까 사인하는 사인하는 건 아니다. 예. 그건 유엔이라고 하는 걸 다 해라. 예. 그러니까 유엔과 유엔군의 예. 일환으로 대한민국은 당사국은 맞아요. 예, 근데 예. 최약국을 안 한 거는 일정한 단계에 예, 예. 말하자면은 최약국을 하면 우리가 바인딩이 돼요. 구속이 그렇게 돼요. 되죠. 그렇게 돼서 이제 빠졌는데 그걸 가지고 좌파들이 잘 이용을 했죠. 근데 그때 이제 이승만 대통령 두 가지였습니다. 예. 하나는 예. 해상에서 네. 지금 이제 NLL 문제 가지고 이걸 설명했는데 네. 해상에서 절대 영토를 양보하지 않으려고 그랬습니다. 네, 예. 그래서 휴전협정 당시에 그 NLL이라고 이야기를 한 거는 미국이 빨리 김일성은 급해가지고 클라크한테 엄청나게 네네. 로비를 했어요. 예, 예. 해가지고 육상에서의 그 지난번에 내가 한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네. 육상에서의 휴전선은 예. 그 우티 포제티투스 라틴어로 네네. 점유의 상태에 따라서, 즉 점령하고 있는 상태에 따라서 지도를 넣어서 강화 네. 한강하고 해서 고성까지 네. 예, 예. 그었단 말이에요. 그 지도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떨결에 해상은 어떻게 하느냐? 해상은 백령도에서부터 연평도까지 5개의 섬의 그다음에 북한의 해안선. 해안선 예. 덩거리 선을 잇는 5개의 선으로 한다라고 해서 거기에 37도 58분이 백령도입니다. 네, 네. 그다음에 연평도 37도 조금 부분이요. 37도 58분이 의미하는 거는 38선의 회복입니다. 예, 예. 전전 상태의 회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원래 유엔군이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그 저기 어디야 신의주 앞서부터 모든 섬들 선들은 다 빼졌죠. 섬들에서 미군 쪽에서 물러나줬죠. 물러나줬죠. 예, 왜냐하면 물러나줬죠. 그 육상의 예, 예. 육지에서 경계 획정하는 원칙에 따르면은 북한은 거의 육속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게 되죠. 해상이 예, 거의 예, 뭐 예. 없어지. 물론 그 당시에 영해가 3해리라고 예. 하더라도 거의 그냥 다 해상이 다 포위되는 건데. 포위되는 건데, 그렇게 해서 그걸 보면은 그게
리영이라는 운동권의 대부가 그 거짓말을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그 사람도 사기친 게 한둘인가? 그게 이제 네. 이걸 보면은 휴전선 예. 휴전 협정의 37도 58분 소위 말하자면 예, 예. 의도를 명시하면서 예. 명기를 했습니다. 해상에 대한 부분을. 예. 그리고 그 한 달 뒤에 구체적인 선은 클라크 유엔군 사령관이 NLL로 했는데 네. 그건 뭐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협정을 하고서도 휴전 협정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 예. 그래서 미국 CIA에서 자꾸 이승만 제거까지 제거 생각을 우려했었죠. 했었죠. 예. 그리고 이제 그 휴전의 대가로 이승만은 우리의 안전 보장을 직접 보장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해서 한미 동맹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고 휴전이 체결된 거죠. 그러니까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이죠. 그렇죠. 예, 예.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인데 미국이 동맹 관계를 가진 나라들이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예, 그러니까 일본과는 그게 미군이 일본과는 저것 때문에 했고 무장 해제를 시키니까 무장 해장 했고 때문에 그랬죠. 52년. 지금 아마 필리핀하고도 유지는 될 텐데 필리핀은 원래 식민지여서 했고 식민지였고. 예. 미국의 식민지였으니까 영국은 49년에 핵 기술을 원폭 기술을 주면서 했어요. 그래,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 정도예요. 이게 그렇죠, 그밖에 이게 없죠. 그 미국 동맹이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것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이렇게 바일라토랄 양국 간의 동맹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예외적이에요. 예외적이고 사실은 뭐 네, 그걸- 에지선이 나갔잖아요. 예, 예. 나갔다가 그다음에 휴전하고 나가려고 그랬었어요. 정전하고. 예, 그걸 근데 그런 운한 미승만이 엮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 내가 엮은 거죠. 저기 그걸 엮은 거죠. 지금 뭐 중국 친구들, 우리 또 한국의 자파들, 예, 미국의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미제국주의가 우리를 점거했다,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no. 전 세계 동맹사에서 한미 동맹은 정말 예외적입니다. 되게 굉장히 강자가 예. 강자가 작은 국가의 그 강자의 힘의 어떤 수단 요충지에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리핀 강자가, 같은 경우. 강자가 약자를 예, 예. 끌어넣는 겁니다. 예. 그러면 뭐 제국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예. 이게 동맹이 예, 예. invited 예. 우리에 의해서 이승만에 의해서 소위 초대된 동맹은 거의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젠하워가 네. 우남이랑 저기 뭐야 협상하다가 네, 네. 화나가지고 나갔죠. 저 개땡땡 그렇죠. 그러니까 개 시옷 쌍기역 네. 개땡땡이라고 그러니까 son of bitch라 그러면서 튀어나가 약이 올라서 저기 아이젠하워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아까로 돌아가서 실제로는 이게 멀리 보면 1945년부터 네. 지금까지 짧게 보면 53년 휴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네. 그러니까 한 70년 세월 동안 이 그 남북 분단의 네. 현상 유지가 미국의 일관된 입장이었고 네. 특히 1972년 닉슨 키신저의 네. 합의. 그 미중 관계 정상화, 국교 정상화에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냉전의 최전선으로 전쟁까지 치르고 개고생하고 피 흘리고 빨갱이 안 된다, 공산주의 안 된다. 저 중공은 적성 국가다. 네. 싸워서 우리랑 수십만 명이 서로 죽은 그런 상태였다가 그 중공이 갑자기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중국이 돼버린. 네. 우리가 아이러니에 빠지고 우리 가치관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일이 이제 72년부터 벌어진 거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이 한 번도 1945년 그러니까 중공의 성립이라 그러면은 1949년 이후로 네. 중국과 제대로 대립한 적도 없고 예. 그러니까 6.25 때 물리친 거 외에는 대립한 게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휴전선 내지는 38선을 흔들겠다라는 그런 하나도 얘기를 한 번도 그런 그 움직임을 한 적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을 보면 이거 미국이 한반도에 대해서 판을 다시 짜는 것 같은데 이게 이 휴전선 북쪽 북한 네. 지역에 자유민주 노스코리아를 들여놓으려는 체제 변경을
이제 심각하게 추진할 것 같은데 이런 이제 추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황이. 아니 그게 예. 미국 트럼프 개인의 예, 예. 프레지던시가 아니라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라 예, 예, 예. 미국의 지금 한반도 정책과 중국 정책은 팩셔널한 파티잔한 네, 네. 파티에 근거한 입장이 아니라 내셔널한 걸로 변했습니다. 즉 동북아의 중국의 도발, 북한의 그 얼토당토 않는 깡패 국가의 도발은 더 이상 미국이 직접 변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내셔널 컨센서스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아,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요? 나 상당한 부분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저는 다르게 표현하고 싶어. 조금 다르게 표현하고 네, 저 같으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냐면 예. 내가 교수니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예, 예. 트럼프 임기가 앞으로 이제 1차 임기가 2년 남았는데 앞으로 2년쯤 지나서 혹시 민주당에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공화당의 다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예. 이거를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금 이 목조르기 네. 스탠스나 네. 북한에 대해서 체제 변경까지 검토하는 이 스탠스는 안 바뀐다. 그 저도 제 이야기가 앞으로 2년쯤 지나면. 저 이야기가 예. 그 이제 그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는 거고 예, 예, 예. 이미 그 만들어지기 시작한 중요한 구도가 이미 다 짜졌어요. 그게 미국이 확실히 중국을 손볼 수 있다라고 하는, 즉 동북아 한반도와 동북아의 예, 예. 국제 질서를 예, 예. 단순히 균형자로서 리밸런싱하거나 혹은 코어디네이트하는 조정하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재건축을 할 수 있다, 리컨스트럭트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45년 이후에 첫 지금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분단 이후, 그러니까 38선 그어진 이후 처음이고, 처음이죠. 중국 건국, 네. 중공 건국, 1949년 이후 처음이고, 처음입니다. 네. 그 다음에 53년 휴전 협정 이후 처음이고, 처음이죠. 네. 그 다음에 정전 협정 이후 처음이고, 그리고 72년 미중 관계 정상화 이후 처음이고, 예, 예. 그 다음에 82년 경에 그러니까 등소평 개혁 개방 이후 처음인 거죠. 예. 이게 다 처음이에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예. 그 6.25 전쟁도 네, 결국은 현상 유지로 다시 미봉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예. 중국이 개입을 해도 미봉이 됐습니다. 예, 예. 그리고 미국이 한 번도 봉쇄나 포위는 했지만, 즉 반응은 했지만 네. 미국이 직접 중국을 흔들거나 변경시키지는 않았어요. 오죽했으면은 유엔 안보리 대표권을 장개석에서 중국까지 넘겨주기까지 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우아하게 안아줬어요. 예, 예. 근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그 유엔 총회 연설은 그게 끝났다. 이제는 개입할 거다. 그러니까 펜스 연설은 더 그러고. 펜스 연설은 완전히 구체적인 수단까지도 예, 예. 이야기를 했고, 예. 그 다음에 매티스의 이야기를 보면은 얼전트하다. 북한 문제부터 제일 먼저 해결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방장관. 이게 지금 거대한 변화기에 돌입을 했다. 그러니까 저 현상 변경이 혹은 미국의 한반도와 동북아 질서의 이제 현상 변경 정책이 미국의 국가 정책으로, 네, 그러니까 미국의 이게 공화당, 민주당의 예. 정책이 아니라 예. 국가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합의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중요한 문제를 전부 다시 봐야 될 문제가 필요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묘해. 네. 제가 이제 조 교수님 제가 굉장히 제가 괜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제야에 뭐 험한 소리 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버젓한 이게 명함 들고 다니는 학회장이에요. 뭐 학자 아니야, 학자. 네. 근데 이런 얘기를 미중 관계 이거 완전히 다시 정립하는 과정이고, 이런 얘기가 이제 저 같은 제야에서 얼레벌레 떠드는 소리는 별게 아니고요. 이 학자들이 이런 말 할 때 이게 겁나는 게 근데 별로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정치인,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나 학자들이 이런 말 좀 많이 해줘야 되거든. 그렇죠. 근데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겁나는 이유가 네. 특히 학자들은
이런 말이 하나 나오면 거기에 포함된 줄줄이 그 추론들이 나오는 근거를 제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 개념이 개념이 무섭다는 겁니다. 무서운 거죠. 네, 무서운 거죠.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미국이 지금 14억 인구 14억 명의 1인당 그 GDP가 8,700불에 해당하는 이 거대 덩치를 조여가지고 뭔가 이제 요리를 하겠다라고 나온 건데 네. 그 과정에서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미국이 이제 지적하는 문제들이 네. 그러니까 뭐 겉으로 보면은 그냥 무역 같이 보이는데. 무역 임밸런스 무역 불균형 얘기지만 거기 지재권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저기 뭐야 그 기술 사냥 기업 사냥 네. 문제 들어가죠. 그 다음에 그 또 저거 들어가잖아요. 저기 뭐야 그 지정학적 도발. 예. 그러니까 남사군도 생각고 뭐 이런 데서 또 다른 데서 지정학적 도발 들어가죠. 미국의 국내 여론과 국내 정치에 대한 중국의 공작. 그다음에 INF까지 들어가죠. 그 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중거리 핵 미사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인권. 중국 내 인권, 그다음에 중국 내의 자유와 자유. 인권의 문제. 이거를 총체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는 뭔가 중국을 근본적으로 손보겠다는 소리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당연하게 이 와중에 북한은 이거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그 자체도 당연히 없애야 되지만 네. 북한을 뭔가 근본적으로 손을 봐버리면 중국 손보기를 위한 확실한 수단이 돼버린다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이거 조금 이제 또 뭐 좀 재미없는 예, 예. 솔직히 이야기지 뭐라도 요새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몇 가지 중요한 예. 정말 하버드 대학의 어느 국제정치학 교수도 생각하지 않았던 이야기일 겁니다. 예, 예. 미어샤이머라고 지금 미국에서 제일 현실주의자로서 뛰어난 교수라고 하는 것. 예. 그 사람이 뭐 공격적 현실주의 이러면서 네. 뭐 안 되면은 뭐 결국은 중국이 팽창을 하면은 한반도는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소리. 예. 그 키신저도 한 이야기지만은 그런 이야기인데 예. 뭐 나는 미국의 실질적인 전략은 아주 장기적으로는 유럽과 미국이 선도를 해왔던 세계 질서 네. 그것을 정상화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 그 정상화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중국의 체제 문제까지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죠. 즉 중국의 체제가 계속 가역적으로 근데 전체주의적 그 국가주의가 네. 계속 진행이 되는 경우에 세계는 결코 편안하지가 않더라고요.